나무사 2차 실기 논술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종합진단 문제인데요. 제가 이 파트를 3개 또는 4개로 만들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하게 되면 양도 많아지고요. 저도 역시 피로해지기 때문에요.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종합진단 문제입니다. 읽어볼게요. 200년 된 수간폭 20m의 흉고직경 100cm의 느티나무가 있다. 자, 이거 뭐죠? 노령목이죠. 일단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20m 내 8차선 도로가 있으며 고층 건물로 인하여 그늘이 발생하였다. 자, 20m 내에 8차선 도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네요. 이렇게 200년 된 나무 옆에 8차선 도로가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도로가 크면은 교통량이 많겠죠. 그만큼 왔다 갔다 하는 차들도 많을 때고요. 그런데 많이 생기는 게 뭐냐면은 첫째로 타이어 분진입니다. 둘째로 O3. O3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NOx 플러스 O2가 판과 O3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특히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요, 이게 특징이 있어요. 양수를 좋아하고요. 사질양토에서 잘 살고요. 일반적인 공해에 좀 강한데 O3에 약합니다. 즉 오존에 굉장히 약한 나무예요. 이 부분은 나무 수목 생리학 책에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부위는 일단 제가 마지막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비생물적 피해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그냥 여기만 이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5년 전에 조기 낙엽이 발생하였고,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일단 물음표 둡시다. 3년 전부터 수건 아래 직경 2, 3cm 정도에 되는 가지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지가 떨어졌다, 직경 3cm 수건 아래에서 되는 가지가 떨어졌다. 이 부분은 비생물적 피해일까요? 생물적 피해일까요? 저는 이거를 생물적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가 관련이 있을까요? 가지가 떨어지면 가지가 부러졌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가지에 산란을 일으켜서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느티나무에서는 제가 생각하건대 갈색날개 매미충이 또는 매미류, 참매미류나 말매미류가 이렇게 가지에 산란을 해서 떨어뜨리는, 쭉 부러뜨리는 그러한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갈색날개 매미충 또는 매미류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겠습니다. 직경 10cm가 되는 가지가 부러져 나간 것이 여러 군데 있다. 자, 이 부위는 확실히 저는 매미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쪽 부위는 저는 갈색날개 매미충으로 정리를 할게요. 수관 상부에는 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병충해 같은 경우는 수관 하부에 많이 발생을 하죠. 수관 상부보다는요. 수관 상부 같은 경우는요,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는요, 잎이 마르거나 수관 상부에 의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수관 상부에는 피해가 나타나지 않다는 말은 물이 부족한 그런 토양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잎의 크기는 건강한 나무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럼 발육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크게 제 생각은 두 가지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영양 부족 또는 물이 많으면요, 토양의 배수가 안 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두 가지가 있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관 하부 잎에서 갈색 반점이 나타났다. 그리고 펄주먹 모양의 잎이 붙어 있다. 자, 수관 하부에 잎에 갈색 반점이 붙어 있다. 병 같은 건 수관 하부에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은 수관 하부에 느티나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느티나무 흰별무늬병이랑 느티나무 갈색무늬병, 흰무늬병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이 두 병 중에 아마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갈색 반점이 나타났다고 해서 병반의 크기, 즉 유백색 모양이냐 아니면 솜털 모양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흰별무늬병 세토리아와
갈색무늬병, 수도세르코스포라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표주방 모양의 호키 잎에 붙어 있다. 뭐가 생각나죠? 외줄면충. 즉 대나무와 기주이동을 하는 외줄면충이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토양 조사 결과가 다음과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현장 번호 나와 있고요. 층이 나와 있고요. 입도 분석이 나와 있고 pH, EC, ESP, 질소인 칼륨, 중량 수분 함량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볼게요. 층이가 OVAB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일반적으로 층이는 OA, E, B, C층으로 나뉘죠. 근데 여기서는 OVAB라 됩니다. 그러면은 땅 속에 있던 심토가 맨 위로 올라와 있다는 소리네요. 그 말인즉슨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폭토가 됐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의심이 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9년 전에 도로 공사로 지면이 높아졌다. 이 부위가 아마 이 부위랑 연결이 돼서 층이 부위랑 연결이 돼서 설명이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입도 분석을 보니까 양토, 식질양토, 양토, 식질양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느티나무는 배수가 잘 되는 양토 또는 사양토에 잘 삽니다. 식질양토나 식양토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배수가 안 될 때는요, 죽을 확률이, 즉 발화가 잘 안 되거나 성장이 잘 안 되는 환경의 확률이 커요. 보겠습니다. 5.5, 6, 6.5 이 정도 되면 거의 중성에 가깝죠. 그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C값도 0.4, 0.4, 0.4, 0.4입니다. 이 C값 4DSM 이하의 경우에는 정상이고요. 이 이상이 되면은 이 C가 염류를 의미하기 때문에 높다고 해야 되는데 다 4 이하이기 때문에 정상 토양이죠. 그러면 염화칼슘에 의한 피해는 아니란 소리예요. 자, ESP도 역시 13 이하일 때는 정상으로 판정을 합니다. 보니까는 다 4, 5, 4, 5, 4, 4네요. 그럼 이것도 염류나 나트륨성에 의한 피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질소 함량이나 인 함량, 칼륨 함량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량 원소 같은 경우는요, 0.1% 이상 되는 것을 보고 대량 원소라고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 반대되는 0.1% 미만이 되는 것을 미량 원소고요. 일반적으로 질소인 같은 경우는 2%, 1% 내면은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칼륨 같은 경우는 0.1%로 굉장히 작네요. 거의 미량 원소급이죠. 이럴 경우는 일반적으로 토량에 양분이 부족한 게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솔직히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나무에 의해서 양분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를 알려면요, 엽분석 방법을 하여야 돼요.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토양 분석법보다요, 엽분석 방법이 훨씬 더 정확해요. 만약에 이렇게 의심이 된다고 하면은 엽분석 방법을 실시해 봐야 되죠. 마지막으로 중량 수분 함량이다. 보니까는 0, 10, 25, 40 있는데 토양 7cc 무광우 일수가 11이랍니다. 즉 10일 동안 비가 안 내렸대요. 우리가 토양이 배수, 즉 물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하려면요, 비가 온 후 5일 이상의 날에 깊이 1m, 폭 1m를 파고요, 거기서 5일 이상일 때 물이 고이는지 고이지 않는지를 확인을 하면 그게 배수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토양 7cc 무광물수가 10일이나 넘었는데도요, 중량 수분 함량, 즉 수분의 함량이 10%, 25%, 40%나 돼요. 이 말인즉슨 배수가 불량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요, 즉 여기서 분석할 수 있는 거는 첫째, 배수 불량이 있고요. 둘째로
영양분 부족이 의심이 되죠. ESP 정상, EC값 정상이고요. pH값 정상이고요. 입도 분석법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사양토나 양토 같은 데는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요. 실질 양토나 식양토가 나왔을 경우는 느티나무와 조금은 상극입니다. 왜냐 느티나무 같은 경우도 산림수종이다 보니까 소나무처럼 사양토나 양토에서 잘 살아요. 그러면 이것도 좀 의심이 되네요. 층위가 이렇게 뒤집어졌다는 것은 복토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9년 전에 도로 공사를 하면서 지면이 높아졌다고 해요. 복토 의심이 되죠. 그리고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이거는 노룡목이죠. 노룡목 같은 경우는 200년 된 노룡목 같은 경우는 관리 그 자체가 필요합니다. 아마 여기가 마을 입구인 것 같아요. 당상소로서 이렇게 심어져 있는 경우가 꽤 있었고요. 20m 내 8차선 도로가 있다. 이 말은요, 분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또는 O3에 의한 피해가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 오존에 의한 피해. 그리고 5년 전부터 조기 낙엽이 발생하였다. 이 부분은 복토 피해 또는 분진으로 인한 피해, O3에 의한 피해 모두 다 되겠습니다. 3년 전부터 수건 아래 직경 2-3cm 정도가 가지가 떨어졌다. 이 부분은 제가 갈색 날개 매미충이라고 말씀드렸죠. 직경 10cm에 부러져 나가는 것으로 몇 군데 있다. 이거는 매미류, 말매미류나 참매미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 수관 상부에는 병해충이 발생하였다. 이거는 생략하고요. 나무 이 크기는 건강한 나무의 3분의 1 수준으로 작다. 왜 그럴까요? 복토 또는 배수 불량으로 인해서 이러한 원인이 실질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라는 것을 의심할 수가 있죠. 그럼 복토 같은 경우는 거의 확실시가 되네요. 의심할 필요도 없이 복토나 배수 불량은 이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수관 하부에 갈색 반점이 있다. 이 부분은 흰별무늬병 또는 갈색무늬병, 셉토리아 또는 수도세르코스포라에 의한 피해 같습니다. 이거는 확인이 필요해요. 그러나 어떤 병이든 상관없이 이 두 병 같은 경우는요, 이미녹타딘트리스 알바실레이트라고 하는 카다전적 작용의 살균제를 뿌리면은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라고 쓰셔야 되고요. 일단은 표주방 모양 의심할 바도 없죠. 이거는 외줄면충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 노령목 같은 경우는 비생물적 피해죠. 8차선 도로가 있다. 그래서 분진이나 오슬가 발생하였다. 이것도 역시 비생물적 피해에 들어가겠네요. 말매미류 이거 같은 경우는 생물적 피해가 되겠죠. 갈색나게 매미충도 역시 생물적 병해충 피해가 되겠죠. 5년 전 조기낙엽이 발생하였다. 이거는 흰무늬병 또는 흰별무늬병 그리고 복토, 분진 또는 오슬에 의한 피해 모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생물적 피해와 생물적 피해 모두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크기는 건강한 나무의 3분의 1 수준으로 작다. 이 부분은 의심할 바 아마 복토가 의심이 됩니다. 그럼 이것도 비생물적 피해죠. 수건 하부의 잎에서 갈색점이 발생하였다. 이거는 흰별무늬병 아니면 흰무늬병이라고 의심하는 생물적 피해가 되겠습니다. 표주방 모양의 잎이 발생하였다. 이거는 외줄면충으로서 생물적 피해가 되겠고요. 층이 이부는 복토 피해로 비생물적 피해, 토양도 조금 불량이고요. 의심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칼륨 질소 이 부분도 영양분을 의심해야 되는데 이걸 정확히 하려면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엽분석 방법을 해야 된다. 자, 중량 수분 함량 이렇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일 이상의 1m 곱하기 1m 되는 깊이에 물이 고여 있으면 배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토양 채취 시 무강우 일수가 10일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중량 수분 함량이 남아있다는 소리는 배수 분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것이 뭡니까? 비생물적 피해죠. 그러면 여기서 병충해에 의한 피해인지 아니면은 비생물적 피해인지 그리고 생물적 피해인지를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일단 비생물적 피해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5년 전 조기나 이것도 표시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생물적 피해 갈색날개 매미충과 매미류가 있었죠. 그리고 외줄면충 이 세 가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병에 의한 피해죠. 흰무늬병 이거 하나 있었네요. 이런 것들을 시험장에 가시면요 지문을 읽고 바로바로 분류를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생물적 피해인지 생물적 피해인지 아니면 병에 의한 피해인지 해충에 의한 피해인지 이거를 보시고 따다다닥 다 정리를 하시는 게 오늘 시간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펜을 어떤 종류를 써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부가적인 것들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시간에 논술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